오늘은 2023년 가기 전에 꼭 매수해야 되는 두 기업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배달 로봇이 출몰 했다라고 하는데요. 배민이 현재 도심 첫 시범 운영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딜리라는 로봇이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이게 아주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잘 돌아다니고 차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아주 잘 돌아다니고 있고 현재 시범 운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퀴를 6개 가지고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도 있어서 불규칙한 노면도 전혀 무리 없다라고 합니다. 신기한데요. 전면 카메라로 신호등 위치랑 색깔도 인식을 하고 횡단보도도 그 신호에 맞춰서 스스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강남 테헤란로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장 복잡하잖아요. 여러가지 복잡할수록 여러가지 돌발 상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되겠죠. 어떤 시골 한복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혼자 걷는 거랑 다르겠죠. 혼자 바퀴가 굴러가는 거랑 다르겠죠. 자, 최대 30kg까지 물건을 담을 수 있으니까 정말 배달을 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하중 물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속 7km 정도니까 사람의 도보 속도가 한 10km 내외거든요. 사람의 도보 기준으로 매우 느리게 걷는 도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진짜 충돌이 났을 때 정말 크게 다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속으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을 지금 현재 파고들고 있고 강남 테헤란로로 현재 파고들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변화, 로봇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의사회계 대신에 이제 AI를 활용을 하고 취업자 341만 명 고용을 없애거나 혹은 임금을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340만 명을 예측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절대 대체가 될 수 없는 인력들까지도 AI가 그 임금 상승률을 낮추거나 굉장히 그 포지션을 비중을 낮출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 풀타임으로 일하던 게 파트타임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할 겁니다.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도입이 20년간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산업용 로봇은 노출 지수가 10%타일, 상위 탑 10%타일에 있는 상위 그 10%에 들어가는 고용 비중이 12%가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이 5%가 낮아요. 그러니까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지금 산업용 로봇의 대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노출 지수를 1부터 100까지 정렬을 했을 때 상위 40%에 있는 직업이 상위 50%에 있는 직업보다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노출 지수가 높을 경우 고용 비중은 7% 감소하고 2% 낮아지고, 그리고 AI 노동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소프트웨어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AI 노출 지수가 10%일 높을 경우에는 고용 비중이 7% 줄어든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준비된 장표가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지금 AI 노출 지수 그리고 비중입니다. AI 노출 지수. 현재 AI 노출 지수가 상위 직업이라고 한다면 화학공학, 발전장치, 철도, 상하수도, 재활용, 금속공학. 하위 직업은 비교적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체노동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데이터나 전문성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AI에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그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AI가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아마존은 굉장히 이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 관문을 넘어서 로봇 청소기 아이리브 로봇 이미 인수를 하는 거고 EU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까탈스럽죠. EU 승인을 받기가 환경적인 이슈도 있고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을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EU 쪽이죠. 그래서 아이로봇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특별한 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모바일 내 연동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EU가 아마존이 아이로봇 인수 최종 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 3명 인용해서 EU 경쟁 총국이 아마존의 1조 8천억 규모, 2조 원짜리 규모의 빅딜을 조건 없이 승인할 방식, 그냥 바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스마트 홈 분야를 경쟁 향상하기 위해서 아이로봇 인수하기로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에 이제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용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이제 산업용에서 이미 상용화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허큘러스 대비해서 2배 무게 운반 가능하다. 지금 벌써 아마존 로봇의 역사는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타이탄이라는 그 로봇은 현재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허큘레스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제 타이탄은 그거보다 더 2배 높은 1000kg까지도 하적이 가능하면은 진짜 뭐 웬만한 물류는 거의 다 가능하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서 배치돼서 물류들 크고 부피가 큰 물품까지 타이탄 도입을 했는데, 이제 이 타이탄이 2배가 더 큰 것들, 뭐 이 애완동물 사료나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 뭐 장비 팔레트 그냥 통째로 그냥 무거운 것들 운반하는 작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상 기존에도 이제 팔레트에 올려가지고 이제 물류를 쌓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물류라는 게 오히려 빅데이터화 하기 쉽고 로봇이나 AI가 대체하기가 쉬운 섹터죠. 데이터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아틀라스, 키바. 2012년에 키바를 인수해서 했던 거예요. 2014년에 아틀라스를 배치해서 340km 정도 풀필먼트를 운영을 했고, 지금은 560에서 이제 1000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 뭐 비슷하게 로봇 청소기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하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제 하나씩 있고, 이게 기계 하나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올려서 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네가 로봇 청소기처럼. 그래서 아마존은 현재 75만 대 이상 로봇을 풀필먼트에 배치를 했고, 센터에 배치했고, 어떤 혜택을 주고 물류 운영에 걸쳐 전반적인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아마존 데이터에 따르면 로봇을 도입한 사이트의 사고율과 시간 손실 사고율이 오히려 훨씬 더 적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무거운 물건들 들고 할 때 당연히 부상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런 빅데이터를 통제할 때 어려운데, 뭐 사람들끼리의 돌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래 하던 동선대로 움직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아마존은 이제 그 아스트로라는 또 다른 로봇을 이제 기업용으로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뭐 그냥 다 하죠. 가정, 산업, 그러니까 물류 산업, 그리고 이제 기업까지, 일반 비즈니스까지 더 훨씬 더 상용화돼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알림, 특정 경로 순찰, 출입문 관리 같은 보안 관리 기능이 가능한 게 이제 로봇이다. 정말 상용화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스트로는 아마존이 2021년에 가정용 제품을 만들어서 모니터, 카메라, 음성인식 같은 기본적인 기본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 청소기처럼 움직이고, 컵도 움직이고, 뭐 통화나 알람 이런 것들 간단하게 했었는데, 집 주변 순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for business가 돼서 기업용 순찰까지, 중소기업 보안 솔루션까지 해결을 해낼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아스트로 포 비즈니스는 야간 투시도 가능하고 HD 잔망경 카메라, 지능형 모션 감지 기술로 기존의 고정식 카메라랑 다르게 진짜 사람 눈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모션도 감지해서 여러가지 충돌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전혀 원래 없어야 되는 위치에 뭔가 불특정 뭔가가 나오게 되면은, 그럼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어떤 알람이나 이런 걸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재고랑 재산. 이게 일반 회사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진짜 현관문만 잘 통제해도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CCTV나 뭐랑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창고나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최대 5,000평방피트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창고 막 구석에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뭐 이상한 뭐 쥐구멍 통해서 뭘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 그게 또 적은 비용이나 뭐 그런 거면 모르는데,
비싼 원자재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있거나 비싼 제품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죠. 좀 첨단 그런 기기들이나. 그래서 비용을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경비원 하나 정도의 월급인데 경비원 하나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모르죠. 또 사람에 필요한 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간에 필요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상용화가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이런 로봇을 만드는 배경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아마존 2021년 고용보고서 기준에 아마존 신입 직원의 3분의 2가 90일 전에 퇴사한다.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기업을 가도 상당히 퇴사율이 높다라는 거죠. 물류창고, 특히나 물류창고 같은 경우엔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빨리 나가고, 최저임금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존 입장에서는 더더 부담은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채우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본인들이 물류 빅데이터를 몇십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더 빨리 이런 거를 우리가 로봇으로 먼저 대체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이야 뭐 그냥 어떻게든 하겠지만 본인들은 이게 피해가 제일 커지는 입장이고, 만약 본인이 이걸 로봇으로 해결한다면 본인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까지 선점하는 효과가 나니까 아마존이 목숨을 걸고 이 부분에 사활을 걸어서 기업도 인수하고 투자하고 기업 산업 그리고 일반 비즈니스 기업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용까지도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떤 종목이 수혜볼 수 있나 했는데, 아마존 당장 로봇과 협업해서 하는 기업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코스닥 상장사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러가지 스토리들에서 힌트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강자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아마존 차세대 드론에다가 레이더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로봇과의 협업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이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 배송용 드론 레이더 개발 계약을 수주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 예정이고요. 드론 한 대당 6대 레이저 센서가 납품이 되고, 레이더 센서는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전방용 초고 해상도 이미징 레이더 추가 납품. 이게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를 잘하는 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강점이라서 현재 매출이나 이런 것도 늘고 있어서 아마존 스토리가 연관이 된다면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제 올해 상장해서 아주 최고의 어떤 주가를 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요즘 상장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거나 아니면 또 무조건 계속 오르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장주가 계속 올라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이미 버블들을 비상장 때 다 받아서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요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선방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 증가하는 거 봤을 때 이제 좀 적정 주가이고, 또 추가적인 버블, 아마존으로 인해서 만약 버블이 낀다면 어떤 추가적인 슈팅, 그때 버블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출 규모도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흑자 전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나 기사로 많이 언급이 되고 노출이 될 때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에브리봇인데요.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할 때 딱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로봇 청소기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로봇 청소기 1등 기업이 바로 에버리봇이고, 청소기 로봇 관련해서 관련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에브리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단점이 실적이 안 좋은데, 제가 가져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랑 에브리봇은 흑자 전환을 하거나 이미 흑자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메리트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센싱, 제어기술,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차세대 라이더 센서를 가지고 있고, 매핑 솔루션 가져서 스스로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그 청소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기술들은 사실 지금은 청소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서빙 로봇이나 홈 서비스로 제품 다각하는 게 용이해질 거고, 나아가서 기업 산업을 진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 통으로 먹었던 것처럼 에브리봇도 AI 자율주행을 더 고도화시켜서 충분히 다른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늘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로봇 산업은 이제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봤을 때 170억 달러에서 2029년 약 10년도 안 돼서 574억까지 크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을 16%로 보고 있지만 뭐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니즈는 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뭐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도 니즈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들은 이거 지금 말이 예측이 되었던 전망치보다 훨씬 더 크게 빠른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 개화기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커져갈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전망도 굉장히 고전망인데, 고성장하는 전망인데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버블을 받고 성장하고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갈 때, 그럴 때 구조적으로 매도한다면 현재 찍어드린 1차 목표가 58%, 그리고 그 이상은 100%, 더블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의 구조적인 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슈팅도 당연히 가능하다. 지금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이런 이익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R&D를 다시 엄청 때려봤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 보면 되고 흑자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만 확인해도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앤그로스라는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회사의 대표인 형인우 대표도 개인 지분까지 녹여서 태울 정도로 현재 이 기업에 대한 비전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현재 지분율도 봤을 때 최대 주주 관련 지분 35%에 스마트앤그로스는 15% 정도. 근데 스마트앤그로스는 일단은 뭐 기업 홈페이지나 투자사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표방하는 걸로는 그냥 기업의 성장을 지지한다, 뭐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주체도 수익을 보고 나와야 돼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50%, 100%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누구다? 바로 에브리봇이다.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너무 적자 기업이나 너무 하이프, 너무 버블이나 슈팅이 나와 있거나 너무 상승 나와 있거나 너무나 이슈된 종목들보다도 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보신다면은 현재 목숨 걸고 움직이고 있는 아마존이 또 불러일으킬 또 이런 로봇 시장의 성장 같이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스터디 TV였고요. 현재 주식 스터디 TV는 여러분들의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 정보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트렌드에 맞게 비교적 바닥권에 있는 종목 수급 들어왔을 때, 혹은 좋은 재료를 노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좋은 일정을 대기할 수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사서 그런 부분으로 부각됐을 때 트렌드 있게 매매해서 좋은 수익을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방이고 정말 딱 컴팩트 있는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수익이 너무나도 좋아요. 거의 다 하락장에 제가 이렇게 다 좋은 정보 드려서 수익 난 거거든요. 여기 카톡방 링크로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장 중에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